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채널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그와는 무관하게 참 아쉽게도 주가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역사적인 변곡점을 맞았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죠. 10월 28일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좋은 실적을 이끈 것은 이번에도 최대 주력 사업인 반도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8%가 증가했다고 하고 있고 매출액은 10.4%가 올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분기 기준 처음으로 70조 원대에 올라섰다고 하고 영업이익도 지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던 2018년도에 3분기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런 역대급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장중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별다른 반응이 없는 모습입니다. 물론 장 마무리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큰 움직임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삼성이 점점 독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에 삼성이라고 불리던 시기에 반듯한 이미지와는 딴판인데요. 이빨을 드러내고 공격성을 드러내길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스스로도 공격적인 투자가 사실상의 생존 전략이라고 지난 8월 24일 240조 원의 투자 발표 당시에 밝혔을 정도인데요. 최근 두 차례의 굵직한 발표가 특히 그랬는데 삼성전자가 이달 7일 파운드리 포럼에서 3나노미터 시스템 반도체 양산 시점을 내년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고 2025년부터는 2나노미터 양산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허를 찔렀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원래 로드맵대로라면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 업계 1위의 경쟁사 대만 TSMC를 기술면에서 한 발 앞서게 되는데요. 그동안 TSMC에게 시장 점유율 뿐만 아니라 기술에서도 한 수 아래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렇다 할 로드맵을 내놓지 못했던 삼성전자가 사실상 선전 포고를 했다고 업계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도 앞서서 지난 8월 24일에 삼성이 발표했던 24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두고서 삼성의 변화가 평소와는 다르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8년도 이후 3년 만에 대규모 투자 결정이라는 틀은 비슷하지만 분위기의 결이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3년 전에 위기 상황을 이렇게까지 여과 없이 세세하게 드러낸 표현이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018년도 투자 계획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타이틀로 발표된 데 비해서 이번 발표는 코로나19 이후 미래 준비라는 이름이었던 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업계의 한 인사는 위기론이 고 이건희 회장의 트레이드 마크 전략이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못 느끼는 이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최근 삼성의 태도는 구체적인 진단과 목표를 공격적으로 공개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하고 있고 확실히 예전의 삼성의 분위기와는 결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외신에서도 삼성이 정말 큰 변곡점 앞에 서 있다고 전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1년에서 2년은 정말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시기고 더불어 삼성전자가 국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우리 한국 경제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며 중요한 시기라고 짚고 있습니다. 한때 글로벌 IT 산업을 주름잡았던 일본의 소니 노부유키 회장은 소니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과거의 성공을 잊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면서 삼성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어려움은 어떻게 핸드폰과 반도체로 성공했던 과거의 영광을 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 3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2년 만에 복귀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지금이 진짜 위기고 글로벌 인류 기업들이 무너지는 세상인데 삼성도 어찌 될지 모른다고 하면서 10년 안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 삼성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갤럭시 스마트폰을 출시했고 애플의 아이폰 위기를 극복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까지 실현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고 이건희 회장의 일주기를 맞은 삼성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이 더욱 녹록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유행병에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더해져서 글로벌 경제에 혼란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고 미국 반도체 신규 공장 설립이나 전략적 M&A 인수합병 등 결단을 내려야 하는 과제는 상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향후 몇 년 안에 새로운 미래 질서가 재편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다행인 건 방향은 정해졌다는 점입니다. 삼성의 관계자는 2018년에 세웠던 18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지난해 마무리된 이후에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이 이어졌었다면서 이번에 새로운 로드맵 발표는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됐고 침체됐던 분위기는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이 던진 새로운 승부수는 바로 파바로티인데요. 시스템 반도체의 파운드리 그리고 바이오와 로봇 등 IT 신기술과 차세대 통신입니다. 삼성이 향후 3년 동안 240조 원을 투자해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언급한 전략 사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파운드리 사업이 삼성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래 먹거리인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 강화를 꾀하는 핵심 축이 바로 파운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메모리 공정에서 쌓은 기술력을 발판으로 해서 파운드리 시장부터 접수하고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점유율은 파운드리 1등 기업 대만의 TSMC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만 초미세 공정은 현재 TSMC와 삼성전자만이 가능한 만큼 앞으로 이 거대한 파운드리 시장을 TSMC와 함께 양분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에게 있습니다. 일단 삼성 역시도 파운드리 시장에서 독보적인 강자인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선 선단 공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왔는데요. 이달 초 파운드리 포럼에서 발표한 대로 더 앞선 기술인 GAA 기술을 적용한 3나노미터 시스템 반도체 양산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앞당기는 데 성공할 경우 사실상 처음으로 TSMC를 한 발 앞서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는 앞으로의 1년에서 2년이 정말로 중요한 시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믿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마음 놓고 모니터링을 안 할 수는 없고요. 항상 꾸준히 모니터링 하면서 정말 잘해 나가고 있나 경쟁력이 점점 뒤처지고 있지는 않을까 지켜보면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반도체 파운드리의 1등 기업인 TSMC나 2등인 삼성전자가 올해는 주가의 흐름이 영 좋지가 않은 상태고 함께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분명 파운드리가 미래 4차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산업 종목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TSMC와 삼성전자의 앞날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반도체 부분에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마음 편한 ETF를 통해서도 투자를 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투자는 어쨌든 투자하는 본인 스스로의 마음을 가장 편하게 해주면서도 계속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이 마련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언제나 좋은 ETF 분야들은 장기 투자하기에 정말 좋은 투자 상품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수익률이 좋은 기업이나 상품들이 자신에게 좋은 투자 종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끝까지 믿을 수가 있고 어떤 변동성이 오더라도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투자 종목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투자 종목이 되는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들에게 맞는 좋은 투자 종목을 선별하셔서 좋은 마음가짐으로 장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자신이 믿는 분야에 장기 투자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게 되는 날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본인의 위치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